민수 씨 정말 괜찮나요? 그녀가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전으로 캄캄해진 계단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죠.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에 닿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가 말했지만 몸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우리를 비추는 3층과 4층 사이 계단 참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어요. 수경 씨, 저도 이런 기분 처음입니다. 내가 그녀의 귀에 대고 말하자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며 더욱 깊이 품에 안겼습니다. 발소리는 멀어졌고 우리만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30년 택시를 몰던 내가 이제 치킨집 배달을 합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 낡은 아파트 5층에 들어온 지 벌써 3개월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늘 고장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선 곧 고칠 예정이라고 하지만 벌써 몇 달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5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운동을 하게 될 줄이야. 그런데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 4층에서 자주 마주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인사였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정도. 그런데 자꾸만 눈이 갑니다. 5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참 곱게 늙으신 분이에요. 항상 단정한 차림에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특히 손이 예쁩니다. 섬세하고 가느다란 손가락, 깔끔하게 다듬어진 손톱을 보면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치킨 배달을 나가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4층 앞을 지나게 되는데 가끔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은은한 향기가 있습니다. 네일샵에서 맡아본 것 같은 달콤하면서도 세련된 냄새. 아, 혹시 집에서 네일아트 같은 일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계단에서 그분과 동시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올라가고 그분은 내려가시는 길이었죠. 좁은 계단에서 서로 비켜주려다가 잠깐 가까워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체온.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나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이웃이 아닌 조금 더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치킨집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민수 형,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요. 좋은 일 있어요? 그런 게 티가 나나 봅니다. 사실 별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계단에서 마주치는 여자분 한 명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거든요. 7월 중순 장마가 한창이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폭우가 아파트 전체를 두들기고 있었어요. 치킨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아, 이런. 중얼거리며 핸드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욕실에서 나와 거실을 둘러보니 아파트 전체가 깜깜했어요. 이런 날 정전까지 나다니. 촛불을 찾으려 서랍을 뒤지고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니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4층 그 여자분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손전등을 들고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수수한 집안 차림이었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전이네요. 아파트 전체가 나갔어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봤는데 복구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촛불이나 손전등 있으세요? 촛불을 찾고 있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여분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4층으로 올라갔다가 촛불 몇 개와 라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쓰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기 좀 무섭지 않으세요? 조금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나왔어요. 그 순간 번개가 치며 천둥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혹시 잠깐 제 집에서 정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촛불을 켜니 거실이 은은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촛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커피라도 드릴게요. 가스는 들어오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집니다. 이런 날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죠.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는 동안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수경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네요. 아, 네. 민수입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민수 씨는 어떤 일 하세요? 항상 바쁘게 오르내리시던데. 치킨집에서 배달 일합니다. 전에는 택시를 오래 몰았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러셨구나. 그녀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네일아트 일을 해요. 단골 분들이 와서 하거나 가끔 나가서도 하고. 역시 그랬군요. 그 예쁜 손이며 향기가 다 그 때문이었구나. 커피를 타서 건네드렸습니다. 촛불빛 아래 마주 앉으니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평소에는 계단에서 잠깐 마주치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니.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5년 정도요. 수경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3년 정도. 그녀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적적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긴 한데 가끔은 좀 쓸쓸하기도 하고. 밖에서는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작게 흔들리면서 우리 사이에 그림자도 함께 춤을 췄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어머하며 일어섰어요. 왜요? 집에 문 열어놓고 왔나 봐요. 바람 소리가. 그 순간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올라가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녀가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방해드리고. 괜찮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녀가 손전등을 들고 나가려는데 또다시 천둥이 쳤습니다. 이번엔 정말 크게. 그녀가 순간적으로 비틀거렸어요. 수경 씨. 나도 모르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지며 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를 놓아야 하는데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촛불빛만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그녀가 작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전된 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가까이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이 어색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수 씨.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혼자 올라가기가 좀 무서워요. 너무 어둡고. 그럼 제가 함께 올라가 드릴게요. 정말이요? 너무 번거로우시지 않나요? 전혀요. 이런 날에 혼자 두면 안 되죠. 손전등을 주워들고 함께 계단을 올랐습니다. 좁은 계단에서 나란히 올라가니 그녀의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3층과 4층 사이 계단 참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여기 창문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빗바람이 계단 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창문을 닫으려 하는데 손이 잘 닿지 않았어요. 제가 할게요. 내가 그녀 뒤로 가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천둥이 쳤어요. 그녀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더니 내 가슴에 기댔습니다. 죄송해요.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괜찮습니다. 내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어요. 무서우시면 조금 더 있다가 올라가세요. 그렇게 우리는 계단 참에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결혼하셨었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수경 씨도요? 저도요. 그녀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겨두고 사라졌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아무한테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제가 택시 운전하며 번 돈으로 도박을 하면서 말이에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지나고 보니 서로에게 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더 솔직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평상시라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가끔은 외로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날에는 더. 저도요.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가끔 누군가와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별거 아닌 일상 이야기 말이에요. 번개가 또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정전이 복구된 건지 아파트 복도에 불이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밝음에 우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전기가 들어왔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이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민수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텐데. 저야말로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눠서.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 본 그녀의 얼굴이 참 따뜻했어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가 4층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뒤돌아 봤습니다. 민수 씨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 치킨 배달 끝나고 커피 한 잔 어때요? 제가 직접 내려드릴게요.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뵐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특별한 밤이 끝났습니다. 5층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녀 생각만 났거든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정전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다음날 저녁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날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왠지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수경 씨가 작은 보온병과 예쁜 컵 2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단정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참 우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커피 가져왔어요. 어서 오세요.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핸드 드립으로 내렸어요. 원두도 좋은 걸로.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그녀가 내려준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인스턴트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맛이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예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그때 배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커피 내리는 거 좋아해요.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맛이 나오니까. 그러고 보니 손님들한테 네일아트 해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시겠네요. 맞아요. 손톱 하나하나 정성껏 해드리면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수 씨는 택시 운전할 때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처음엔 힘들었죠. 밤 늦게까지 일하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람 구경 많이 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한 번은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가는 할머니를 태운 적이 있어요. 혼자 계시던 분인데 가는 내내 손자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병원비 걱정은 안 하시면서. 나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구나. 따뜻한 분이시네요. 수경 씨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혼자 계세요? 글쎄요. 인연이 없었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두어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일상, 취미,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었어요. 이상하게 대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어요. 아,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수경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전혀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가 컵들을 정리하려 하는데 나는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경 씨 혹시 산책 같은 거 좋아하세요? 산책 좋아해요. 특히 저녁 산책.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실 때 같이 동네 한 바퀴 돌아볼까요? 한강 산책로도 가까이 있고. 좋은데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토요일 저녁에.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도 약속되었습니다. 수경 씨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여운을 즐겼어요. 이런 기분이 그리웠구나 싶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우리는 약속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여름 저녁 바람이 시원했고 강물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혼자 와본 적은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수경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걸을 때는 그냥 운동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산책 같네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수경 씨와 함께 보니 모든 게 특별해 보였습니다. 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 이런 마음 느끼는 게 오랜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대화하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 그녀가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사람을 멀리 했거든요.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수경 씨와 있으면 편안해요.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꾸미지 않아도 되고. 저도요. 그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확실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이웃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수경 씨. 네. 저희 천천히 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천천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워질수록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날이었어요. 치킨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수경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수수한 티셔츠 차림에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바쁘세요?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그녀가 망설이더니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맥주 좀 샀는데 혼자 마시기는 좀 그래서요. 함께 드실래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녀가 가져온 시원한 맥주를 따라 건넸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놔도 더위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마에도 살짝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덥네요. 그녀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엔 맥주가 최고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더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두 번째 캔을 따며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냥 민수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요즘 계속 수경 씨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이요? 그녀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맥주 때문인지 볼이 약간 빨개져 있었어요. 일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 줄은. 수경 씨. 네. 저희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뭔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맥주 캔을 테이블에 놓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저 무서워요. 뭐가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게. 상처받을까봐.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수경 씨와는 다를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둘 다 많은 걸 겪었잖아요.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말씀해 주셔서. 수경 씨. 네, 저 수경 씨를 좋아합니다. 정말로. 그녀가 잠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민수 씨를 좋아해요. 그 고백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녀도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입맞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하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수 씨. 그녀가 작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저 오늘 밤 여기 있어도 될까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요? 혼자 있기 싫어요. 민수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50대 중반에 느끼는 사랑이 이렇게 깊고 진할 줄은 몰랐어요. 젊을 때와는 다른, 더 성숙하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었고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숨소리,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민수 씨 행복해요. 그녀가 내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그녀는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쪽지만 남겨놓고 말이에요. 고마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그 쪽지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계단에서도 복도에서도 마치 사라진 것 같았어요. 혹시 후회하는 건 아닐까?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의 혼란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운명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또 다른 정전이 일어나면서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파트 전체 정전이었어요.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봤어요. 수경 씨였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 씨. 그녀가 작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경 씨.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어색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는요? 저도 그냥. 평상시처럼.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을 리 없었어요. 매일 그녀 생각만 했거든요. 민수 씨,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그날 아침에 그냥 가버려서.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서 너무 행복해서. 행복해서 무서웠다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또 잃게 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망쳤어요. 바보 같죠? 나는 그제야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 나도 똑같았거든요. 수경 씨,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잠깐 앉을까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우리는 처음 만난 그 계단 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전등 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수경 씨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또 버림받는 건 아닌가 싶어서. 민수 씨.
하지만 이 일주일 동안 확실해졌어요. 수경 씨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걸.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 들 줄 몰랐는데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도망치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민수 씨 생각만 나고. 그럼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우리 함께 해봐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워요. 하지만 수경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정말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수경 씨. 그 순간 정전이 복구되면서 복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밝은 불빛 아래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민수 씨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저도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우리는 계단 참에서 다시 한번 입맞춤을 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정전된 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50대 중반에 찾아온 늦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치킨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수경 씨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녀의 네일아트 고객들이 올 때는 내가 조용히 5층에 있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일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한강에서 돗자리를 펼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씨. 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젊을 때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몰랐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너무 많은 걸 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미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본 우리였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급함보다는 신뢰를, 소유욕보다는 배려를, 열정보다는 따뜻함을 중시했어요. 가을이 오자 우리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 관계가 얼마나 갈까 싶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싸우지도 않고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렇죠. 젊을 때처럼 감정적이지도 않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경 씨, 저희 함께 살까요? 그녀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요? 네. 각자의 공간도 필요하니까 방은 따로 쓰더라도 함께 살면 어떨까 해서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겨울이 되자 우리는 수경 씨의 4층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함께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눈 오는 저녁,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뭘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경 씨 덕분에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졌어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물론이죠. 우리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전된 밤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날 밤 정전이 없었다면, 수경 씨가 무서워서 내 집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단에서 가벼운 인사만 나누는 이웃으로 남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종종 나이 들어서의 사랑을 우스갯소리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주면서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각자의 고집이나 습관 때문에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젊을 때와는 달리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각자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치킨 배달을 하고 수경 씨는 네일아트 일을 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산책이나 영화 관람을 즐깁니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가끔 수경 씨가 말합니다. 민수 씨, 우리 정말 운이 좋았네요. 맞아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전된 그 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랑은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도 소설처럼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따뜻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 늙어간다는 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50대든 60대든 언제라도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는 것이에요. 정전된 그날 밤처럼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을 선물하곤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런 기적이었어요. 늦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한 사랑입니다.